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보내주신 시청자의 물건을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름하여 5분 안에 끝나는 시청자 물건 분석 서비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의 대가 우리 고상철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바토의 고상철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났는데 오늘은 제 물건 말고 다른 분이 의뢰했던 어떤 물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뭔지,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분석하는 거.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좀 가르쳐 드리는 형태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번 하나만 알면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네. 지번 번지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질문을 한번 보면 질문이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전농동 103-47 번지인데 이 지번이에요. 자, 고상철 대표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려고 하는 거죠. 현재 해당 물건을 매입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수익형이란 말을 썼다는 걸 딱 보면서 뭘 느낀 거냐면 매달 월세 받는 거죠. 월세 받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짓고 싶거나 뭐 다중주택 같은 거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매입해도 되는지 거래가액까지는 좀 밝히기는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이거를 좀 약간 정보를 또 공개하면 누군가가 할까 봐.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결정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중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이분은 내가 볼 때 분양할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중에 어느 거에 더 좋을지 궁금하고요. 건축이 몇 층 정도나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참고만 할 수 있도록 알려만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올까요? 자, 교수님,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보니까 다중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먼저 그러면 이 다중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내가 설명드릴게. 다중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한 사람 소유의 주택인데, 층을 구분하면서 3계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주거용으로 쓰이는 거를. 근데 그 안에, 방을 여러 개로 쪼개는 형태로 쪼개놓고, 공동으로 이제 취사 용도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방에서는 생활만 하는 거야.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실하고 방만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방을 여러 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공동치사 형태로 빼놓는 건데 그걸 한 3계층 정도 짓는 거예요. 보통 작은 땅에다가 많이 쓰고 그 방에서 매달 뭐 한 500에 30, 뭐 보증금 500에 뭐 40 정도 해서 한 12가구다. 12가구면 한 40만 원 받았다. 12가구면 428, 480만 원 정도 월세 정도를 받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그럼 일반적으로 그 고시원 같은 게 이런 다중주택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네. 고시원이 진화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상가인데 얘는 주택이라 장점이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상가는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중주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고시원을 계속 한다 그러면 수익성으로 볼 때는 고시원이 더 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다중주택을 좀 많이 짓고 있어 도심지대. 그리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 일단 4계층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여러 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주택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4층짜리인데 101호, 102호, 201호, 202호에서 4계층 있는 거 그런 주택 형태가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건데 초보자가 제일 먼저 나 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순서를 한번 써봤어요. 일단 컴을 켜야 됩니다. 컴퓨터를 키셔서 제 카페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 고상철을 치면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 관련 지식을 좀 약간 고상철 대표한테 좀 미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어떤 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조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배우면 되게 쉬운데 꽤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서 제가 하라는 것만 연습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법률만 약간만 공부를 해놔도 일반적으로 내가 저 땅을 사야 돼 말아야 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뒤통수 안 맞고 여러 가지 내가 좀 위험 요소, 리스크를 좀 약간 방지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시면 고상철 검색하셨을 때 네이버 그 카페 메인 화면 중에서 제가 쓰는 주로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뭘 눌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한번 눌러보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땅의 번지 지번이 103-47이잖아요. 이 지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전농동 10347 외워주세요. 네, 전동동 10347. 자, 그러면 카페 들어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 카페 들어오면 권상철 교수의 토지 투자와 부동산 공법 그 메인 화면입니다. 들어오시면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편하게 쓰려고 가입 없이 바탕 화면에 모아놨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한번 보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규제되는 걸 보고 가설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5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어떻게 볼 거냐? 자, 일단 다음 지도 가서 땅의 모양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전농동이라고 있고요. 103-47. 네, 47번지. 오케이. 자, 번지 딱 누르면 다음 지도에서는 바로 이제 요 토지구나. 그러면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땅인데 주변에 지하철역이 가깝진 않네요. 지하철역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로써 여기 청량리역하고요. 회기역 중간쯤에 있네. 회기역하고 청량역 중간점이니까 시립대하고 회기면은 이제 대학교가 좀 많이 몰려 있는 동네네. 다중주택 되겠습니다. 그렇죠? 원룸 같은 게 좀 될 거니까. 이제 용도지역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를 안 하신 분도 용도지역 개념은 모르시지만 여기 기능 중에 지적 편집도 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적이 보이면서 이게 노란 색깔이니까 주거지역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토지의 면적이 몇 평인데 현재 얼마 정도 질 수 있냐 그러려면 이 땅에 규제되어 있는 토지 용계 확인서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제가 이거 컨트롤 C를 할 테니까 컨트롤 C는 아시죠? 복사. 그럼 이걸 해가지고 제 아까 카페에 오셔서 자 일사편리는 건축물 대장을 같이 볼 때 쓰는 거고요. 루리스라는 게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인데 들어가셔서 규제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일반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밑에 동대문구 전농동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열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 제외하고 다른 제한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뭐 여기서 축사할 일 없고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에 있다는 얘기고 기타 건축을 위한 규제는 없어요. 근데 면적이 얼마냐? 이 159제곱미터면은 거의 160제곱미터죠. 네네. 160제곱미터를 이제 평으로 환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뺀 뒷자리를 160이라고 하고 뒷자리를 여기를 지워버리고 곱하기 3하면 돼요. 16에다가 3 곱하면 36, 18, 3일은 48평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8평인데 48평 정도 되는 땅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을 받아요. 그럼 지금 현재 요 토지인데 요 토지에 지금 제가 한 500분의 1로 변경을 해볼게요. 좀 확대를 해서. 자, 그럼 요 땅이거든요. 사거리의 코너에 있는 요 토지인데 요 토지가 지금 현재 48평, 그러니까 대략 50평이라고 할 때 50평에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이에요. 그럼 작은 땅은 건폐율을 다 찾아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6, 5, 30이니까 30평 정도를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여기다. 30평짜리를 3층까지 올리고 약간 꺾이는 형태가 나올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규제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게. 아까 카카오맵 가서 로드뷰라는 게 있어요. 로드뷰로 어떤 건물이 현재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반대쪽이고. 자,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있네요. 현재. 이 건물, 오래된 거 보십니다. 이게 1층, 2층, 지하 같죠? 이거 꼭 반지하 비슷하죠? 약간 반지하 느낌. 반지하 느낌 나고 1, 2, 3, 3개 층 같은데 하나. 2층, 여기 2층짜리 그 지하 반지하에 불법 건축물 보이죠? 이 주차장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요 건물이 있는 땅인데 그럼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럼 빨리 이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귀찮잖아.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디스코 같은 경우나 밸류맵을 주로 많이 쓰는데 시세 확인할 때 디스코는 건축물 대장이 바로 떠서 이 디스코 사이트 들어가서 주소만 이제 싹 집어넣으면 돼요. 맨 위에다가 여기다가 주소를 컨트롤 V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자, 요 땅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실거래가 매물 경매 토지 건물 나오는데 이 건물 한번 눌러보시면 자, 건축물이 현재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인데 벽돌 구조로 돼 있고 47평 4구 나와서 48평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연면적이 71평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하 1층 맞네. 아까 그 반지하 같아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짜리 건물인데 현재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냐면 1989년. 1989년도에 지어진 지하 1층의 2층 건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나서 주변에 있는 거래된 것들이 얼마에 거래됐냐, 예, 단가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평당 여기 2,295에 거래됐고 여기는 평당 1,900인데 2014년도죠. 가장 최근 거를 보기 위해서는 보기 조건을 좀 바꿔서 이 조건을 최근에 한 15년 정도부터 볼게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하면 15년도 이후에만 거래됐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변에 2,200, 뭐 1,700, 뭐 이 정도에 거래됐던 건데 여기는 새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가치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들도 찾아내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럼 요거 새로 지으면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잖아. 그럼 이제 랜드북이라는 사이트가 가sol기 프로그램인데 랜드북 가서 여기다가 주소를 넣는 거예요.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 컨트롤 V 엔터 치면 자, 요 땅에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한 최대 건축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북쪽에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많이 지면 4층까지도 가는데 약간 꺾였죠. 이 코너가 가각전제라고 걸려서 건축물이 이렇게 잘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건물의 정보는 지하 1층에 2층짜리 건물이 되어 있는데 31년도 정도 된 건물이다. 그리고 현재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대지 48평 대지에 2종 일반 주거다. 이게 토지용계획 확인서 있는 걸 다 불러온 거예요. 랜드북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랜드북 투자 분석 신청하기라고 보이죠? 요거 하면 99,000원인가 뭐 이 정도 내면 랜드북에서 여기는 이런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AI가 돌려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볼 때는 요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일단 만약에 이 땅이 지금 현재 랜드북에서 추정가는 평당 2,153만 원이 가장 적정선이다라고 평균치를 낸 거예요.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토지를 가지고 평균치를 낸 거니까 이게 만약 2,500 정도면 너무 비싼 거다. 2,200 정도 되면 괜찮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2,200 정도의 거래가 된다면 2,000만 원에 거래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 50평이잖아요. 그럼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10억 주고 사서 건물은 이제 4층까지 짓 거 아니에요? 4층까지 이 북쪽에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깎이더라도 연면적이 아까 50평으로 했을 때 건폐율이 60%였으니까 60%. 그럼 최대 건축 면적이 30평. 그럼 30평짜리가 4개. 네. 4개면 3, 40, 120평 정도 나오는 거예요. 120평인데 아마 위쪽 부분이 조금 잘려서 한 100평 정도 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평당 지금 건축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서울은 500에서 10. 500으로 잡았을 때 100평 짓는데 5억 드는 거야. 그럼 이제 15억 드리는 거죠. 땅값 10억에 건축비 5억. 15억 정도 드는 거예요. 15억 정도 들면 아까 전에 저 주택을 짓 건데 여기 다중주택을 지을 때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1층 부분을 피로티로 하면서 상가를 뺄 수 있어요. 코너이기 때문에 여기 상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좀 확대해 보면 자,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한 3대 정도면은 다중주택은 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3개를 빼고 일정한 부분을 상가로 빼면 주거로 쓰이는 게 3개 층이라 다중주택 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4평 정도 코어를 빼고 난 다음에 계단을 좀 한 뺐다. 30평 중에 계단을 한 4평 정도 뺐다 그러면 한 24평이 나와요. 24평을 남는 걸 잘 설계해서 빼면 방이 한 4평짜리로 6개의 방이 나와요. 6개면 6, 3, 18, 18개의 방이 나옵니다. 방이 18개 나오면 한 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개 방에 40만 원 월세를 받으면 18개면은 48에 32 720만 원. 720만 원. 네네. 그럼 여기서 월세가 720만 원이 나오고 1층에 상가를 조그만 거 집어넣으면 거기서 월세 또 나올 거예요. 본인이 뭐 사무실 한다 그러면 쓰면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720 정도가 나올 거니까 여기가 상권이 되게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까지 본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딱 요 정도만 봐도 그래도 되게 많이 정보는 가져왔을 거라고 보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뭐 상담을 통해서 내가 15억을 쓰는데 뭐 돈 100만 원이 뭐 아까운 건 아니겠지만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금방 저 말이 제가 했던 말이 되게 많이 유사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충 이해되셨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 한 건 좀 약간 간단하게 러프하게 한 거라서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좀 들어있으면 제가 한 말을 빨리 이해하시는데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없고 평당 건축비가 개념이 없으면 제가 한 말이 빨리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료 기능으로 투자 분석 신청하는 것들이 있어서 99,000원에 뭐 해주 전문가가 뭐 설계까지 해서 도출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 만드신 조성현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정말 머리가 명석하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잘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가서 발품을 팔아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트 하나만으로도 디테일한 정보 알아볼 수 있다는 점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기승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